시간은 이곳에서 다른 규칙으로 흐르는 듯했다. 깊은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오래된 수도원. 이곳의 하루는 새벽 미사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어 저녁 기도가 끝날 때 비로소 잠잠해졌다. 낡은 돌담에는 세월의 이끼가 깊이 내려앉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종탑의 녹슨 풍경, 풍칭이 희미한 소리를 냈다. 수녀들의 삶은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으며 외부 세상의 소라는 이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그림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세한 균열이 숨쉬고 있었다. 혜린 수녀는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 수도원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동이특이 전에 푸른빛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촉촉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여린 상추 모종 사이의 잡초를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내려와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 위로 부서졌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성스러웠다. 20살 초반의 혜린은 수도원에서 가장 어린 수녀 중 한 명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깨끗했지만 종종 먼 곳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수도원의 다른 수녀들은 그녀의 온순함과 부지런함을 사랑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 마음속 깊이 숨겨진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혜린 수녀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리아 수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마리아 수녀는 수도원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덕망 있는 수녀였다. 그녀는 허리가 구부러졌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혜린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마리아 수녀님,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마리아 수녀는 혜린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아직 어린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혜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마리아 수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잠시나마 잊고 있던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혜린은 수도원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 아침 묵상과 기도,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성당을 청소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불평 없이 모든 일에 임했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곤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수녀들은 긴 식탁에 둘러앉아 고요히 식사를 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공간을 채웠다. 모두가 자신의 식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혜린은 맛없는 죽을 느리게 떠먹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삼봉구리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고요함은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혼자였다. 다른 수녀들과 함께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은 홀로였다. 그녀는 기도실에서 촛불이 일렁이는 것을 보며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촛불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면 그녀의 외로운 실루엣 또한 함께 흔들렸다. 낡은 수도복은 그녀의 마른 몸을 감쌌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방은 작고 소박했다. 침대와 작은 나무 탁자, 그리고 십자가가 전부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혜린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글씨체, 그녀의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페이지마다 말린 꽃잎과 알 수 없는 약초들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약초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 일기장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가끔씩 읽어보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과거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일기장을 읽으며 가끔 자신의 왼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지곤 했다. 길고 가는 흉터는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 흉터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흉터는 혜린의 삶에 대한 물음표이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어떤 미지의 재능에 대한 작은 실마리였다. 그녀는 일기장을 다시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지만 그녀의 기도 속에는 수도원의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것일까? 밤은 깊어졌고 수도원은 다시 고요함 속으로 잠겼다. 혜린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잠들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예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평온했던 수도원에 돌연 균열이 생겼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혜린은 텃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수녀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마리아 수녀님이 쓰러지셨어요. 혜린은 손에 쥐고 있던 흙을 털어내고 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마리아 수녀는 텃밭 한가운데서 푸른 얼굴로 쓰러져 있었다. 지현 수녀를 비롯한 몇몇 수녀들이 그녀를 부축하려 애썼지만 마리아 수녀는 축 늘어진 채 의식이 없었다. 평소 기력이 쇠해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수녀들은 마리아 수녀를 방으로 옮기고 급히 인근 마을에 늙은 의사를 모셔왔다. 의사는 지친 기색으로 마리아 수녀를 진찰했다. 수녀들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수도원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얼마 후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녀 원장과 수녀들을 한 명씩 둘러보았다. 마리아 수녀님은 임신하셨습니다. 그 순간 수도원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곧이어 정적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임신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마리아 수녀님은. 수녀님이세요. 한 젊은 수녀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수녀들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마리아 수녀는 수도원에서 가장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수녀였다. 그녀는 평생을 주님께 바쳤으며 모든 수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천둥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임신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 박히자 그녀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어두운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렴풋한 불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마리아 수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듯한 섬뜩한 기시감이 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동정심이 일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녀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다. 수녀 원장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수녀 원장은 의사에게 재진을 요구했지만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분명합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도원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수녀 원장은 즉시 엄격한 내부 조사를 명령했다. 모든 수녀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도원에 악마가 들었다더라. 수녀들이 금기를 어겼다더라. 등의 험담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수도원 주변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맴돌기 시작했고 외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수도원 내부의 분위기는 극도로 경직되었다. 수녀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오갔다.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친 것일까? 불안과 공포가 수도원 전체를 지배했다. 식사 시간의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침묵은 의심과 비난으로 가득 찬 듯했다. 해리는 이 상황이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직감적인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수도원은 더 이상 그녀에게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촉발시켰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는 아직 그녀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마리아 수녀의 임신 소식은 수도원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현 수녀 혜린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젊은 수녀 역시 마리아 수녀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현 수녀는 평소 활기차고 명랑했지만 최근 들어 기력이 없어 보이고 아침마다 구토 증세를 보였다. 수녀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다시 모셔온 마을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지현 수녀 역시 임신 초기라고 진단했다. 수도원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공포에 휩싸였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수녀들 사이에서는 패닉이 번졌다. 일부 수녀들은 울부짖으며 주님께 용서를 빌었고 또 다른 수녀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모두가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갈구했다. 특히 유진 수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웠다. 유진 수녀는 혜린과 비슷한 또래였지만 혜린의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과는 달리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있었다. 그녀는 혜린이 다른 수녀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내심 질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혜린은 어딘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인물이었다. 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이죠 혹시? 외부에 악한 기운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유진 수녀는 수녀 원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녀의 시선은 혜린을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 수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구토를 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지연 수녀는 갑자기 하혈을 하며 쓰러졌다. 비명소리가 수도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을 의사는 다시 한번 불려왔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수도원장과 다른 수녀들은 만견자실했다. 사랑하는 지연 수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였다. 혜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 그 속에 담겨있던 알 수 없는 약초 그림과 글자들. 그녀는 과거에 어머니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여인을 위해 특별한 약초차를 다렸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 약초차가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말이다.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나 지연 수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녀의 망설임을 멈추게 했다. 수녀 원장님,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수녀 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혜린을 바라보았다. 혜린 수녀, 무슨 소리인가? 저희 어머니의 일기장에 비슷한 증상에 대한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약초 치료법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녀 원장의 얼굴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했다.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해보거라. 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게 있을 것이다. 혜린은 지연 수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일기장을 꺼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일기장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찾았다. 희귀한 약초들의 그림과 함께 한문으로 된 복잡한 처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도원 주변의 숲으로 뛰쳐나갔다. 해가 질 무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익숙한 듯 약초를 찾아 헤맸다. 그녀는 몇몇 수녀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능숙하게 채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 것처럼 수도원으로 돌아온 혜린은 작은 부엌에서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으깨고, 섞고, 다리는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약초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다. 수녀 원장과 지현 수녀만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지현 수녀는 고통 속에서도 혜린의 얼굴을 불안하게 응시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혜린은 따뜻한 약초차 한 잔을 지현 수녀에게 내밀었다. 지현 수녀는 힘겹게 그 차를 마셨다. 약효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나타났다. 지현 수녀의 안색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고 하혈도 멎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현 수녀는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다. 약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혜린 수녀님, 고마워요. 정말 기적 같아요. 지연 수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혜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조용하고 겸손한 친구에게 이런 놀라운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니 지연 수녀의 눈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러나 수녀 원장의 시선은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혜린이 보여준 놀라운 약초 지식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혜린이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수녀 원장은 혜린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특히 혜린이 늘 아끼던 낡은 일기장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한편 유진 수녀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현 수녀가 회복했다는 소식은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혜린이 주목받는 것이 싫었다. 그녀는 혜린의 기적, 이 우연이거나 혹은 어떤 불길한 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혜린에 대한 질투와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유진 수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에게 분명 뭔가 있어.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수도원에서 몰아내야 해. 그녀는 혜린을 향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수녀들에게 혜린이 뭔가 수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혜린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수도원은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듯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혜린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위험하고 복잡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연 수녀의 기적적인 회복은 잠시 동안 수도원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수녀들에게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젊은 수녀부터 나이 지긋한 수녀들까지 수도원 전체가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불씨는 수도원 안팎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바깥 세상에서는 수도원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신성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현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곧 교구의 귀에도 들어갔다. 교구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고위 성직자들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수도원장에게는 만약 사흘 안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수도원은 영구 폐쇄되고 모든 수녀들은 해산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 내려졌다. 수도원의 명예뿐만 아니라 수녀들의 삶 전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수녀원장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유진 수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녀 원장님, 이 모든 불행은 혜린 수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현 수녀를 치유했을 때부터입니다. 아마 그녀는 어떤 주술이나 악한 힘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출신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교구에서 오시는 분들께 그녀를 모든 사태의 원흉으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도원은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수녀의 제안은 수도원장의 불안한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혜린의 신비한 지식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게다가 혜린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수도원장으로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결국 수도원장은 유진 수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흘째 되던 날, 수도원 대성당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교구에서 파견된 고위 성직자들과 마을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수도원 수녀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일종의 내부 심판이 열렸다. 대성당은 수도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고 그곳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모두는 믿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장이 될 참이었다. 혜린은 대성당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거대한 십자가상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그녀의 작고 왜소한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수녀 원장의 차가운 시선과 유진 수녀의 아기에 찬 눈초리가 그녀에게 꽂혔다. 주변의 다른 수녀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혜린을 지지하며 나서는 이는 없었다. 지연 수녀는 가장자리에 서서 불안한 얼굴로 혜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혜린을 돕고 싶었지만 수녀 원장의 엄숙한 분위기와 다른 수녀들의 침묵에 압도되어 감히 나설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혜린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그 걱정은 그녀의 입을 굳게 다물게 했다. 혜린 수녀, 그대가 지연 수녀를 치유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그 지식의 출처는 무엇이며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과 그대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녀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유진 수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혜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녀는
분명 악마의 힘을 빌렸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고 수도원에 이런 불길한 기운을 가져온 것은 바로 혜린 수녀입니다. 그녀는 마법을 부렸고 우리 모두를 타락시켰습니다. 유진 수녀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주장은 다른 수녀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혜린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지식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온 것이었지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마치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시간은 그녀를 압박했다. 단 하루, 아니 몇 시간 안에 수도원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수도원은 영원히 폐쇄될 것이고 그녀는 모든 비난을 짊어진 채 파문당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대성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초조함,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수녀들의 시선이 혜린에게 집중되었다. 혜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깊은 고뇌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의혹을 풀 실마리를 어디선가 찾아야 했다. 수도원의 존폐가,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절대적으로 혼자서 이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어둠이 그녀를 삼키기 직전이었다. 대성당의 무거운 공기는 혜린을 짓눌렀다. 수녀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그녀에게 박혔고 교구에서 온 성직자들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유진 수녀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수도원은 폐쇄되고 그녀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파문당할 것이다. 그러나 절망의 벼랑 끝에서 혜린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수많은 약초 그림과 알 수 없는 처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문득 한 페이지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희귀한 약초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불임의 기운을 잠재우고 생명의 싹을 운다는 설명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약초 아래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있었다. 절대 과용해서는 안 되며 특이한 기운을 가진 샘물과 만나면 그 효능이 배가 되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혜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도원의 우물물에서 나는 미묘하고 독특한 향기를 떠올렸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향기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 마리아 수녀와 지연 수녀뿐만 아니라 다른 수녀들도 모두 그 우물물을 마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임신 사례가 보름달이 뜬 이후에 확인되었다는 공통점.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유진 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거에 유진 수녀가 무언가를 몰래 우물에 던져 넣는 모습을 어렴풋이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행동이 이제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맞춰졌다. 잠시만요.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혜린의 목소리가 대성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녀 원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헛소리인가 변명하려 드는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수녀님들께서 임신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물물에 있습니다. 혜린의 말에 모두가 술렁거렸다. 유진 수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비웃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우물물이라니 감히 성스러운 우물을 모독하는 것인가. 모독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수도원 주변의 산에는 특정한 약초가 자생합니다. 이 약초는 불임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한 조건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할 경우 강력한 최음제이자 임신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우물물의 특이한 성분과 보름달 밤의 기운이 결합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그녀는 유진 수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약초를 우물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모든 수녀들을 타락시키고 수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유진 수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아이가 우리를 이간질시키려 해. 그녀는 격렬하게 소리쳤다. 혜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물물 샘플을 채취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그 약초는 특유의 색깔과 미세한 잔여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유진 수녀님. 제가 예전에 수녀님께서 한밤중에 무언가를 우물에 던져 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혜린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성당아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수녀들의 시선은 유진 수녀에게로 향했다. 유진 수녀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잡초를 뽑듯이 혜린을 뽑아내려다 오히려 자신의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되었다. 교구의 고위 성직자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장 우물물 샘플을 가져와라. 2명의 수녀가 재빨리 우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들은 우물물 샘플을 담은 작은 유리병을 들고 돌아왔다. 혜린은 유리병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유리병을 들어 햇빛에 비춰 보였다. 투명한 물 속에는 미세한 녹색 잔여물들이 부유하고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조각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초의 흔적입니다. 혜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성분을 정밀 분석하면 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초는 이 지역 산에서만 자생합니다. 수녀 원장의 얼굴은 경악과 후회로 물들었다. 그녀는 유진 수녀를 돌아보았다. 유진 수녀는 이미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사악한 계략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다. 유진 수녀, 어찌하여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이토록 사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수녀 원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다. 유진 수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혜린 수녀가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수도원의 명예를 떨어뜨려 폐쇄시킨 후 이 땅을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수도원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수도원 부지를 팔아넘기려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수도원의 위기를 조장했던 것이다. 모든 수녀들은 경악에서 경외로, 다시 감동으로 표정이 변해갔다. 그들은 혜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의심은 이제 존경과 찬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혜린이 수도원을, 그리고 그들 모두를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악의적인 음모를 홀로 밝혀내고 모든 수녀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대성당 안에는 박수갈채와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린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소녀가 아닌 진실을 밝히고 빛을 찾아낸 영웅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수도원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함께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 수녀의 악의적인 계략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녀는 교구의 조사관들에게 즉시 체포되었다. 그녀는 수도원의 땅을 노리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수도원을 폐쇄시키려 했음이 밝혀졌다. 그녀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룩한 집을 더럽히려 한 죄로 수도원에서 파문당했으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수녀 원장의 얼굴에는 참회와 후회의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혜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혜린 수녀, 나의 어리석음과 의심으로 그대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진심으로 용서해다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수도원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았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수녀 원장은 이제 더 이상 엄격하고 굳건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수녀 원장님,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의 소심함 대신 확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구의 고위 성직자들은 혜린의 지혜와 용기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수도원을 폐쇄하려던 결정을 철회하고 오히려 혜린에게 수도원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다. 혜린 수녀, 그대의 놀라운 약초 지식과 통찰력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이다. 우리는 그대가 이 수도원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아주기를 바란다. 수도원을 단순한 기도처가 아닌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돌보는 장소로 만들어주겠는가. 이것은 혜린에게 엄청난 기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녀로서의 삶을 넘어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지식을 세상에 이롭게 사용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수도원 내에 작은 진료소를 설립하고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약초를 재배하고 연구하며 아픈 이들을 돕기로 했다. 이는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 며칠 후 혜린은 지연 수녀와 함께 수도원 뒤편의 숲길을 걷고 있었다. 이제 지연 수녀의 안색은 완전히 돌아왔고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숲속에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혜린 수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님 덕분에 저와 아기는 물론 수도원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지연 수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혜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지연 수녀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한참을 걷다가 맑은 시냇물가에 앉았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지현 수녀가 나직이 말했다. 맞아요. 혜린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왜 이곳 수도원에 오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시냇물을 바라보았다. 물 위에는 나무잎들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다. 수도원은 더 이상 의심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가 이루어진 이곳은 이제 치유와 희망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수도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더 이상
고립된 채 기도에만 전념하는 곳이 아니었다. 혜린 수녀의 지휘 아래 낡은 창고는 아담하지만 기능적인 성모치유원으로 변모했다. 햇살이 잘 드는 방에는 약초들이 종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약초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혜린은 매일 아침 직접 재배한 약초들을 살피고 필요한 약재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수도원의 명망 있는 약초 수녀로 불렸다. 수녀들의 삶 또한 변화했다. 이제 그들은 기도와 노동뿐만 아니라 혜린의 가르침을 따라 약초의 효능과 질병의 치유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수녀들에게 인체 구조와 질병의 원리, 그리고 약초를 다루는 섬세한 기술을 가르쳤다. 그녀의 강의는 열정적이었고 수녀들은 깊은 흥미를 보였다. 지연 수녀는 이제 건강한 아들 요셉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요셉은 수도원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작은 발소리는 엄숙했던 수도원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지연 수녀는 혜린의 가장 충실한 조수로서 그녀의 치유 활동을 도왔다. 수도원은 더 이상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아플 때마다 성모 치유원을 찾았다. 혜린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환자들은 신기하게도 빠르게 차도를 보였다. 수도원은 이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의 성지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수도원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요셉의 첫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성모 치유원의 개원 1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잔치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수녀 원장은 이제 흰머리가 더욱 많아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자비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혜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린 수녀, 그대는 이 수도원에 진정한 봄을 가져다 주었구나.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 혜린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성장했다. 그녀의 손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시련과 그 시련을 이겨낸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혜린은 작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이제 이 일기장은 그녀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수도원 도서관의 한쪽에 고대 치유의 서라는 이름으로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혜린은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이 책은 저희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지식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생명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통해 이웃을 돕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녀는 요셉을 안고 있는 지연 수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요셉은 혜린을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혜린은 모든 이들을 이끌고 수도원 텃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약초들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새로 돋아난 어린 약초 모종을 심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심는 듯했다. 그녀의 뒤로는 요셉이 작은 걸음으로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혜린은 뒤돌아 요셉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수도원은 고요하지만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지붕 위의 종은 바람에 흔들리며 희미한 종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고독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치유, 그리고 희망의 노래였다. 수도원 주변의 숲에서는 한 무리의 새들이 지저귀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들의 비상은 자유와 번영의 상징처럼 보였다. 수도원의 문은 이제 세상에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혜린의 삶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다시 피어나 세상의 따뜻한 온기와 치유의 손길을 전하고 있었다. 저희 이야기가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작품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거나 다른 이야기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